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다른 것들은 다 오르는 것 같은데 코인은 이거 대체 따라갈 수는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는 AI 붐입니다. AI가 묻으면 날아가고 가던 것도 또 날아가고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 소개를 드렸지만 내일 10월 30일은 정말 빅데이 같습니다. 일단 새벽 3시 무렵에 FOMC 회의가 있고요. 또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또 제가 이번 기사로 가져온 젠승왕이 서울에서 이재용 회장,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을 만난다고 해요. 그래서 AI 반도체 공급 발표가 임박한 거 아니냐? 사실 블룸버그는 이미 김칫국을 마시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와 신규 협력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신규 협력을 발표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발표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미 기대감이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고, 현재 삼성 주식은 한 40% 내외로 좀 판 것 같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저는 삼성전자가 계속 더 올라갈 거란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너는 그럼 왜 팔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요, 뭐 5년, 10년 갈 물량은 따로 빼두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빼두고요. 그냥 나머지 물량들은 그냥 이런 기대감, 뭔가 큰 발표가 있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을 때 그냥 조금씩 조금씩 팝니다.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뭐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뭐 조금 올라가도 좋고, 뭐 떨어져도 좋고,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국장이다 미장이다 날아가고 있죠. 어제만 보더라도 미국의 정말 많은 주식들이 뭐 5조 달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5% 올랐다고 하면서 또 시가총액 5조 달러에 코앞으로 다가왔다. 뭐 애플도 시총 4조 달러에 뭐 잠깐 찍고 내려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조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뭐 계속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요, 지금 2.2조 달러 정도라고 하니까 아직 뭐 금은 멀었고요. 엔비디아나 애플 쫓아가기도 약간은 벅차다. 시간은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 비축 그 계획이 발표가 될 때가 이제 이들을 넘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럼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괜히 국장하다가 코인 와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네. 미장하고 있을 걸, 금 살 걸, 이라고 하실 텐데, 자, 일단, 언론에서는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자는 거죠. 정말 코인 빼고 다 올랐을까? 내 것만 빼고 다 올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투자는요, 개인적으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시기를 잘 견디는 사람,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잘 지키는 사람이 우승하고 승리를 하고, 이 파이를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뭐 국장도 그렇지만요. 미장은 더 심했죠. 제 기억에 뭐 최소한 50번, 60번은 뉴욕 3대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 이게 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봤던 이 헤드라인 뉴스 같거든요.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어제 오르고 떨어진 미국 주식 차트를 모양을 로드맵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많이 올랐나요? 아니요, 초록색 의외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죄다 뭐 빨갛거나 시꺼멓다. 그럼 어제 뭐가 올랐느냐? 마이크로소프트 2% 올랐는데요. 어제 오픈 AI의 지분을 뭐 27% 얻었다고 해서 올랐습니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 엔비디아 뭐 지금 주인공이니까 5% 오를 수 있어. 요거 뭐 브로드컴이거든요. 뭐 반도체니까 오를 수 있어. 아마존 지금 AI 시대로 가면 많은 직원을 감축한다고 하잖아요. 최대 3만 명까지 자를 수 있어. 일단 만 몇 명부터 자를게. 비용 절감되겠네 해서 1% 정도 오른 거,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는 뭐 자율형 AI 테마니까 오를 수 있고, 뭐, 요거는 인텔인지 모르겠는데, 뭐, 조금 오를 수 있고, 그 외에는요, 다 별 볼 일이 없고 재미없다는 겁니다. 근데 뉴욕 뭐 3대 지수가 그럼 왜 오르느냐? 이 친구들이 비중이 너무 크니까, 1위, 2위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오른 게 아니다. 미국 주식 내에서도요, 뭐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섹터별로 찾아보면요,
IT만 폭등했습니다. 이게 어제 기준인데요. IT만 1.6% 올랐고요. 나머지는 본전이거나 대부분은 마이너스입니다. 에너지, 뭐 유틸리티, 뭐 부동산은 심지어 전체 지수가 마이너스 2.2%면요. 정말 다 우수수 떨어진 거거든요. 실제로 어제 S&P 500개 중에 400개가 넘게 하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만 힘든 것 같았는데 실제로 힘든 사람은 더 있을 수 있겠구나. 국장, 미장도 오르는 것 위주로 반도체나 AI나 뭐 이런 빅테크 위주로만 계속 올랐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코인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를 쌀 때 많이 쟁여놓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재미없잖아요. 상황이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구나. 언론에서 뭐 나 빼고 다 부자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와 그 언론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오를 수 있느냐? 저는 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진정한 버블이라고 한다면 더 오를 수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현재는 한 24년 5월에서 9월 모먼트, 이때 별로 재미없던 거 기억나시죠? 이때 수준이 아닐까. 물론 이때보다는 훨씬 낮지만 대략 이 정도 수준이 아닐까. 비트코인 기준으로요. 생각이 들고요. 자, 진정한 버블이 온다. 근데 아직 미국에서는 유동성을 퍼붓지 않았었죠. 올해 들어서 금리 인하 이제 막 한 번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유동성이 열리면 결국 이게 진정한 버블로 가기 위해서는 오르는 것만 오르는 건 버블이라고 볼 수 없어요. 결국은 옆으로 번지면서 이 유동성의 물결이 이 산업 저 산업으로 퍼질 수 있다. 이 산업이 뭔지는 제가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왜 24년 5월, 9월이라고 했느냐? 자, 이게 24년부터 차트인데요. 파란 게 엔비디아, 빨간 게 비트코인, 초록색이 금입니다. 금은 제가 그냥 참고로 넣어봤습니다. 최근에 금이 올랐다가 워낙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넣어보긴 했지만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의 상승률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자산입니다. 요거는 해지 자산이지 이걸로 큰 돈을 번다? 그렇게는 조금 안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금 좀 꺾이고 있기도 하죠. 근데 이 차트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때입니다. 24년 3월 달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랑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뭐 엔비디아 상승률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전 세계가 AI 이때는 더 심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AI 컨퍼런스를 하면서 기억나시죠? 니어 프로토콜의 창립자, 랜더 코인의 창립자를 불러서 굉장히 큰 서밋 컨퍼런스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24년 3월 달에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팔듯이 니어와 랜더를 뭐 3분의 1, 뭐 반 정도까지 덜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 지금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브로드컴, AMD, 뭐 아이렌, 뭐 이런 주식으로 이제 옮겨갔을 뿐이지 사실 비슷하다. 과거엔 니어 랜더를 팔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를 파는 뭐 종목만 좀 바뀌었지 AI 붐은 그때나 지금이나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엔비디아나 비트코인이나 다시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엔비디아만 쭉 올랐어요. 물론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이 갭이 비트코인 빨간색과의 갭이 엄청 커졌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땐 비트코인만의 이슈 때문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3월 달에 크립토 서밋도 했었고 뭐 행정명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을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지금까지도 입을 닫고 트럼프가 얘기를 안 해주네요. 오히려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전략 비축을 안 하느냐? 왜 안 하지? 그리고 독일 정부가 이때 또 비트코인을 몇만 개를 한 번에 던졌었고요. 마운트 곡스가 또 뭐 던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AI는 제갈 길을 갔지만 비트코인은 굉장히 이때 재미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갭이 굉장히 커졌다. 현재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갭이 좁혀지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당선 당시에 본인이 올렸던 SNS의 본인 사진입니다.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 이분이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면서 비트코인도 크게 오르고 뭐 알트코인도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갭이 좁혀졌다. 저는 이 모먼트를 좀 앞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뒤로 또 어떻게 됐나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관세 폭락,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실 이때가 더 가까워졌었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이 금을 제외한 금만 여기서 유일하게 볼록 나와 있죠. 최근에 오른 것처럼 불확실하니까 금이 이때 올랐었고요. 비트코인이나 뭐 엔비디아나 다 같이 떨어졌다가 그 뒤로 약간 이때와 비슷하죠. 갭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AI는 자기 갈 길을 갔으나 비트코인은 오르긴 올랐지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죠. 이거는 비트코인이 못했다고라기보다는 뭐 AI가 특히 반도체가 미중 규제 완화의 핵심, 뭐 화해를 할 수 있는 핵심 부품 중에 하나였잖아요. 히토리와 반도체가 부각이 되면서 계속 올랐었고 데이터 센터 붐이 일어나고 전력이 항상 부족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뭐 비트코인 채굴 업체도 AI 쪽 뭐 데이터 센터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이 갭이 지금 생겼다는 건데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갭이 좁혀질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저 갭은 다시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근거를 이제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요, 신성장 동력, 물론 AI가 첫 번째 있는 건 맞습니다만 AI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 더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저는 크립토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AI 크립토 차르라는 직책 자체를 만든 것에서 보면 미국은 AI와 크립토에 정말 진심이구나. 물론 AI가 먼저 있긴 해요. 자, 데이비 sak스 지금 이 직책으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 블랙락의 레리 핑크, 정확한 이름은 로렌스 핑크입니다. 이분이 지금 어디에 갔나 봤더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열심히 암호화폐를 또 홍보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계속 소개를 해드리지만 TV나 인터뷰 자체를 싫어했던 분이에요. 그 이유는 전 세계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한국의 100대 기업의 80 몇 개를 2대, 3대, 4대 주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의 대주주는 뭐가 불편하냐면요. 내가 가지야 하면 진짜 가버릴 수 있고요. 떨어지자 하면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는 경향이 있고, 자, 두 번째, 내가 특정 기업을 언급을 하고 좋다고 하면 상대 경쟁사가 떨어지는 이런 또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비트코인을 이분이 찬양을 한다? 그러면 전통금융이나 이런 뭐 스위프트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할까요? 근데 의외로 지금 뭐 CNBC다, 뭐 블룸버그다, 사우디다 가리지 않고 지금 나와서 거의 매일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사우디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일부를 캡처해 봤는데요. 우리는 AI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만 정작 반면에 금융자산을 얼마나 빨리 토큰화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국가들 자산 토큰화 준비가 부족하다. 니네들 뭐 하고 있느냐? 관련 기술을 과소평가하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지야. AI 다음은 자산 토큰화다. 자산 토큰화를 뭘로 한다? 수많은 고속도로로 한다. 물론 비트코인도 이분이 먼저 전 세계적으로 뛰어서 열풍이 됐지만 자산 토큰화의 주역은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고속도로겠죠. 가지아를 이분이 외치고 있다. 실제로 중동에서도 이분이 정말 많은 활동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UAE에서도 부유층의 39%가 이미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뭐 에릭 트럼프도 중동에서 많이 국부펀드라든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더 큰 행동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 세계를 호령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마켓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리플, 테더, 코인베이스, 제미니로부터도 기부금을 받아서 백악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뭐 에릭 트럼프 아들은 우리는 뭐 미국과 비트코인을 사랑한다. I love 비트코인 하면 야, 여기가 더 안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좀 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뭐 행동 외에도 코인이 앞으로 많이 쓰이고 오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 어떤 기업보다도 훨씬 잘 버니까 크립토가 더 쓰여지고 수요가 많아지고 오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안 하면 죽는다. 이거는 좀 뭐 반강제적인 거죠. 이 두 가지 이 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해보시죠. 어떤 기업보다도 훨씬 잘 번다. 이 데이터는요, 글로벌 주요 테크 기업, 즉 빅테크 기업을 얘기합니다. 직원 1인당 매출을 비교한 차트인데요. AI 시대로 갈수록
뭐 예전 같으면 뭐 우리는 10만 명 기업이다, 100만 명이다, 전 세계에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자랑일 수 있겠지만요. 이제는 자랑이 아닙니다. 직원이 많다는 거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소규모가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원 1인당 매출 이런 거 앞으로 자주 보실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매그니피선트 7 종목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4위에서 10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고 2위가 엔비디아. 근데 다들 고만고만한데 어디서 잘 들어보지도 않은 것 같은 올리펜스라는 기업이 뭐 한 명이 540억을 벌면요. 뭐 이건 봉급이 얼마나 돼야 되는 건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돈을 벌고 있구나. 이게 뭔지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이랑 팬클럽을 합쳐놓은 매월 유료로 구독하는 그냥 플랫폼이다. 유튜브 비슷한 플랫폼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느냐? 일단 크리에이터가 80%의 수익을 가져가요. 유튜브는 한 반반 정도 되는데 크리에이터에게 80%나 주니까 뭐 크리에이터들이 엄청나게 올리겠죠. 그리고 성인용 쪽으로 좀 뭐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매출도 많다고는 하고 또 여기는 이름에서 알겠지만 팬들 온리 팬들 팬클럽 위주입니다. 그래서 팬 한 명이 크리에이터에게 주는 뭐 구독료나 이런 수입이 유튜브에서는 10만 회 정도 조회가 나오는 것보다도 평균적으로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성 팬들이 갖춰져 있고 수입 구조까지 뭐 많이 선순환이 나오면서 뭐 압도적인 세계 1위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온리팬스를 압도적으로 누를 수 있는 코인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아마 테더까지는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텐데요. 압도적인 1위는 하이퍼 리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메타, 애플, 뭐 커서, 뭐 엔비디어 등등 이거 뭐 고만고만한 빅테크가 있는데요. 온리팬스가 압도적인 1위였잖아요. 근데 그 위에 테더가 있고요. 야, 근데 돈을 만드는 회사보다 더 많이 번다고 하이퍼 리퀴드가 탈중앙화 거래소잖아요. 롱숏 많이 쓰는 테더를 이겼네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도대체? 직원 수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하이퍼 리퀴드는요, 직원이 제가 알기로 뭐 조금 뭐 한두 명 늘었을 수는 있겠지만 대략 11명이라고 합니다. 11명이 어마무시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 없잖아요. 탈중앙화로 뭐 고객들이 와가지고 유동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가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은행을 운영하니까 뭐 본인들이 그냥 압도적인 돈을 다 가져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 외에 이제 테더도 그렇고 온리팬스도 물론 대동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한 150명 정도 직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150명도 지금 많다는 거예요. 앞으로 AI 시대가 오고 크립토의 시대가 오면 사람 그렇게 필요 없다.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요. 한 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 회사가 몇백만 불을 벌어서 또 뭐 신문에 난 것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거든요. 즉, 앞으로 이렇게 돈이 된다는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벌 수 있는데, 제2의, 제3의 하이퍼리퀴드, 탈중앙화 기업, 은행을 거치지 않은 기업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빅테크도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사람을 잘라내고, 이런 쪽이 많이 부흥을 할 가능성이 높다. AI나 빅테크를 이길 수 있는 게 크립토 쪽에서도 나올 수 있고, 실제로 AI를 쓰는데 결제에서도 뭐 크립토가 쓰일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벌고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안 하면 죽는답니다. 좀 수동적이긴 하죠. 근데 대체로 이런 분들은 이 많습니다.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어디입니까? 비자 카드겠죠. 뭐 전 세계를 호령하는 비자 카드. 뭐 우리 모두가 비자 카드를 쓰고 있지만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팍소스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지금 안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하고 있었는데 스테이블 코인 종류를 두 개를 추가 지원을 했다.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써보시고요. 저것도 써보십시오. 그래서 RWA 사실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를 태운 거니까 RWA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종류도 늘어나고 고속도로도 늘어나고 있다. 코인 고속도로라고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더리움 고속도로, 솔라나 고속도로만 썼는데요. 이걸로도 부족하다 느낀 거죠. 고객님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랑 아발란체 체인도 고속도로로 채택을 했다. 종류도 늘리고 고속도로도 늘리고 있다. 근데요,
과거만 하더라도 18년도만 하더라도 비자 CEO가 이걸 쓰고 싶었을까요? 쓰는 정도가 아니라요.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처리 그런 거 안 해. 무슨 비트코인 가지고 뭐 결제를 한다 그래. 100불을 결제할 거면 100불을 결제해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뭐 스테이블 코인 개념이 널리 퍼져서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무슨 비트코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막 혼나고 뭐 이런 분위기였죠. 적대시하고. 그래서 이거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상품이야. 위협 같은 것도 되지 않아. 그리고 뭐 해봤자 수수료도 못 벌잖아. 우리가 지금 수수료 얼마나 많이 버는지 알아? 안 써 그런 거. 그럴만 합니다. 왜냐면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기존의 비자나 스위프트를 통해서 1000달러 한 14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송금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한 30달러에서 70달러 정도를 수수료로 가져가고요. 이것도 처리 속도도 하루에서 3일 정도. 특히나 뭐 은행 문 닫고 이러면 계속 안 오고, 참 주말에도 안 오고, 은행 문 열어 있을 때 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뭐 스테이블 코인은 웬만한 뭐 고속도로에서 거의 뭐 무료에 가까운 0.01이면 뭐 몇십 원 하겠죠. 정말 비싼 뭐 고속도로를 쓰면 한 뭐 700원 정도 쓰고 99.9% 수수료는 줄어들고 뭐 거의 수천 배 빠르니까 이 수수료 때문이라도 이런 거 안 써라고 했는데 문제는요, 최근 1년간 비자에 특히 스테이블 코인 연동됐던 카드에서 결제액이 무려 4배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니어스 법이 지금 통과되기 전부터 이렇게 늘어났다면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쓰이겠죠. 그러니까 안 하면 죽는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 거 안 쓰면 끝이에요. 다른 핀테크 기업 거 지갑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하면 이 친구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지금 굉장히 위기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뭐 비자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일본의 주요 3대 은행들이 선택한 코인 고속도로가 있다고 해요. 뭐 비자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코닥 되지 않으려고 노키아 되지 않으려고 공중전화 되겠거든요. 딱 보니까 이거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일본 엔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미 연말부터 이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많이 쓰임이 받을 것 같은데 한국은 조금 겁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주춤주춤 뭐 외화 유출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치고 나가네요. 미쓰비시, 뭐 스미토모, 미즈호, 뭐 미쓰비시 상사, 바이낸스 재팬, 뭐 많은 일본 주요 이제 3대 은행들이나 여러 곳들이 있는데요. 자, 이들이 어떤 고속도로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고 쓴다? 이더리움, 폴리곤, 아발란체, 코스모스, 이폴아코 계속 이런 플랫폼을 쓴다고 해요. 그리고 뭐 이 핀테크 기업도 이더리움, 이 모넥스 그룹은 미정인데 이더리움 가능성이 높음. 그러니까 이런 고속도로가 아직은 뭐 이더리움 외에는 뭐 별로 이렇다 할 것들이 없지만 적어도 사라지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뭐 오히려 다른 모든 은행 통틀어서 가장 뭐 화석과 같은 기업이 바로 웨스트 유니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창립 연도가요. 1851년이더라고요. 이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그 철도 깔고 있을 때 돈 빌려주고 했던 그 은행입니다. 그 세계 최대 송금 결제 기업 웨스트 유니온. 정말 살아있는 화석이 뭘 한다? 내년에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건데 어디 고속도로를 쓴다? 솔라나에서 발행될 예정이다. 물론 솔라나 외에도 이제 점차 추가를 하겠지만 솔라나를 쓴다는 걸 보면 일단 속도를 중시하구나를 뭐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디지털 자산 지갑 네트워크도 출시를 할 것이다. 이들이 얼마나 코당, 노키아 공중전화가 되지 않으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정말 하기 싫었는데 쓸 수밖에 없구나를 보시면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이 국채도 이미 태우고 있죠. 토큰화로 주식도 하고 있고 빌딩도 할 것이고 나아가서 정말 뭐 유동성이 없으면 사고 팔기 어려운 모든 사모펀드, 뭐 사모신용, 뭐 여러 가지 대체 자산을 결국은 고속도로 위에 태울 것이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들이 지금은 좀 눌려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은 것들에 올인을 하시면 될까요? 그러면 힘듭니다. 시가총액 큰 거 위주로
작은 것만 올인하고 내 거는 안 가요, 안 가요 하면 그냥 이 투자하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이 정말 때려치고 싶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높은 고속도로 위주로 비트, 이더, XRP, 솔라나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죠. 요거 위주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떨어질 때도 그것들 위주로 많이 사시면 좋고 이제 그 외에 작은 코인들은 5% 이내로 좀 사시면 좋겠다.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또 시간표가 붙은 돈이면 특히나 이 시간표 붙은 돈을 한 방을 위해서 작은 알트에 썼다. 뭐 최악의 콤비라고 보시면 좋겠죠. 시간표 붙은 돈은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통계를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뭐 코스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국가의 주식이라고 하죠. 자, 근데 수익률 연령대별로 이렇게 누가 좀 통계를 주셔서 또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성별, 연령대별 올해 국내 주식 수익률 보시면요. 60대 이상 여성, 뭐 압도적입니다. 40대 여성, 50대 여성, 30대 여성, 20대 여성. 다 여자가 수익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6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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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왜 여자들이 이렇게 잘 벌었는고? 여기 그 근거가 있네요. 국내 주식 회전율을 보니까요. 여성이 압도적으로 적게 사팔사팔을 하네요. 90%, 80%, 70%대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성들이 계속 이렇게 사팔을 안 하고 좀 오래 기다리는구나. 내 차례가 올 때까지. 반대로 남자들은 어떻게 된다? 회전율이 2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 뭐 190% 계속 샀다 팔아 하니까 이익을 다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나 못 기다려. 나 뭐 국장 오르면 국장 갈래. 코인 오르면 코인 갈래. 금 오르면 금 갈래. 해외 주식 오르면 이렇게 사팔하고 뭐 막 소액으로 한 방을 지르고 이러면 결국 수익이 다 없어진다. 더 재밌는 데이터가 또 있네요. 여성 대 남성. 그럼 도대체 이분들이 뭘 제일 많이 샀느냐? 연초부터 9월 말까지 한국이 올해 가장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여성은 이해가 됩니다. 삼성, 현대차, 알테오젠 그럴 수 있습니다. 남성은 선물, 인버스, 곱빼기로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난 2배 베팅을 한다. 야, 너 이제 더 이상은 오를 수 없어. 내가 딱 보니까 너 과열됐어. 너 하락할 것 같아. 이렇게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코스피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겠죠. 참 안타까운 뭐 불장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남자들은 힘들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주식을 통해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 보면요. 상승과 하락을 맞추려는 이 교만함, 이 정확히 맞추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어떻게 보면 투자를 정말 엄청 쉽게 생각하고 이 시장으로 들어온다. 이 교만함을 좀 내려놓으시고 경험상 많이 싸졌다고 느낄 땐 많이 사셔서 비싸질 때까지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길목에서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